이제 그게 배치도예요. 배치도. 이 배치도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이 땅에 어디에 있느냐, 얼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방위 같은 것도 보여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부지에 대한 사용 계획인데, 건축물이 생겨 있는 위치 말고 빈 땅, 그거에 대한 사용 계획인데, 어디로 들어올 거냐, 또는 안쪽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건축물 정문까지 어떻게 갈 거냐, 또는 마당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 그래서 부지 사용 계획이 같이 나와야 건축물로 가서 건축물 안쪽이 어떻게 쓴다라는 도면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요거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대부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경. 건축물을 지으면 그에 맞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경을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생략할 수는 있는데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서 이 조경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건축물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 조성이잖아요. 멀리 있는 뒷산 말고 우리 마당에 내가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차도 필수죠. 그래서 주차도 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차가 어디로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어디에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게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기타 나머지도 되게 많아요. 뭐 그 땅에 물이 고이면 물을 빼내는 뭐 배수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건축물에서 쓰고 있는 많은 전기나 물이나 아니면은 하수나 오수나 이런 애들을 어딘가로는 빼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빼내기 위해서 모으는 시설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 놔야 되나, 이런 것도 실제로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요 정도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선까지는 실내 건축도 동일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정화조까지. 정화조 용량 정도가 변한다 정도는 실내 건축에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정화조 용량도 용도에 따라서 용량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인테리어에서 저희가 이제 뭐 설계 변경,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장사를 한다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으면 정화조를 쓰는 양이 달라질 거고, 그 양을 감당할 수 있으면 용도를 바꿀 수 있고요.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정화조를 늘리든지 아니면은 그거로 변경을 못해요, 법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도 용도가 바뀌면 용도에 따라서 계산 면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는 뭐 예를 들면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였는데 용도를 바꿨더니 80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를 확보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의 용도를 바꿨을 뿐인데 주차를 계산해야 되는 규칙이 엄해져요. 그럼 내 땅에 어딘가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바꿀 수 있고요, 없으면 용도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도 주차 알아야 돼요. 조경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할 때는 해당이 되는데 용도를 바꿀 때는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인테리어라고 해서 실내만 만든다가 아니잖아요. 실내는 5개하고 항상 상관관계를 가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카페를 만드는데 카페 앞쪽에 진입하는 곳을 설계를 안 한다, 이러진 않죠. 내가 만약에 마당이 있는 카페를 설계한다고 쳐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마당이 있는 카페를 생각하고 있대, 이분이. 그러면은 여기는 안 한다, 여기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안쪽의 분위기만 고려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여기 건너편이 강이래요. 그럼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할 것이냐, 이런 거죠. 결국은 이 조경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환경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 건축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뭐 동일할 거고. 그래서 이 지적도를 내거 땅이 보이는 범위 내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앞쪽에 너무 멀리까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좀 내게 나올 정도로, 이걸 도면으로 그린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그려야 돼요.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도로 부분 빼고 요만큼을 전부 다 내가 땅으로 쓴다라는 조건하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는 나와야 돼요. 왜냐면 건축법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지여야 되고 임야나 이런 데는 못하냐 그럼 해요. 이건 형지를 변경해주는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을 변경해주면 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가능하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기본 조건이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땅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만들어 준 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 땅이랑 붙어 있는 도로가 기본 4m 정도로 보시면 돼요. 4m 이상의 도로가 4m 정도 붙어 있으면, 그 정도 이상만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땅은 지금 뭐 녹지나 문화공원이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떠나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건물을 못 지어요. 건축행위를 못 해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의 가치는, 요즘 시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요, 건축행위를 못 해요, 그러면 농사하겠죠, 농사. 그렇게 치면은 이 땅의 가치는 당연히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없는 땅은 맹지라고 해요. 눈먼 땅. 가치도 확 떨어져요. 우측에 보면은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쪽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임의로 이제 가짜로 좀 쓰면 안 되는 땅이지만 가짜로 좀 늘려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땅으로 확장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가 보이는 범위로 저장하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지도는 아니고, 약속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지도라면 방위 표시가 없는 한, 동서남북 방위 표시가 이쪽에 별도로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는 한, 위쪽이, 이 문서상의 위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위쪽 방향이 북쪽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알아두시고, 이 CAD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배치해 놓고 실제 크기로 확대한 다음에 그 위에다 선을 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이미지나 파일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방법이 X, R, E, F 기능이에요. 하시면은 이제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요거 이제 처음 했을 때 좀 당황하시는 게, CAD 파일의 종류를 바꾸는 게 뭐 메뉴가 누르는 게 좀 잘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여서 당황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요 버튼 누르면 파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눌러서 어택치 이미지를 이제 붙이겠다는 뜻이죠. 하신 다음에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해서 딱히 건드릴 옵션 없습니다. 딱히 건드릴 옵션 없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하고 위치 조절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딱히 건드릴 옵션은 없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공동작업 같은 걸 한다 그러면 파일의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경로가 살짝만 바뀌어도 문제가 이렇게 딱 뜨도록, 읽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풀 패스 하시면 되고, 대충 뭐 무슨 폴더 안에 경로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여기 폴더 안에 있든지 요쯤에 폴더 안에 있든지 대충 파일이 있는 근처 폴더에서 열기를 시도했을 때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쓰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제 뭐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얘를 많이 씁니다. 파일의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공동 작업할 때 저게 다 들어있어요. 레빗에서도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OK 하시면은 이미지가 이제 올 거고, 첫 번째 배치 위치를 뭐 0,0이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요 XY가 0,0 근처쯤에다가 이미지를 콩 놔주시고, 마우스 움직여 보면 이미지 크기 조절이 가능하죠.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조절해서 클릭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1로 되어 있는 상태, 원래 이미지 크기로 엔터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 이제 들어옵니다. 가급적이면 원점 근처에다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적 경계가 나와 있는 파일을 쓰면 좋은데,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땄습니다.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땅 모양하고 도로 모양을 그릴 건데, 땅 모양과 도로 모양을 그릴 건데, 선을 그려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중요한 선이다 라고 해서 노란색 레이어를 만들어서 쓰면 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노란색으로 굵은 거 써야지 라고 해서 만드는 순간에 선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보면, 이 테두리가 이미지입니다. 테두리를 누르면 얘가 이미지 박스를 선택한 거죠. 안쪽 누르면 선택 안 되고요. 바깥쪽에 박스 쪽을 선택하면 이미지가 선택되는데, 상단 메뉴에 보면은 외부 참조 XRF로 가져온 이미지에 대해서 이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값을 좀 내려놓으면 요 위에다가 선을 그려도 잘 보여요. 그래서 외부 참조는 그냥 진짜로 여기서 그린 것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페이드 값을 그냥 여기서 이제 0으로 놓고 쓰면은 여기서 그린 거랑 똑같이 보이는데, 요거 외부 참조니까 확인용으로 배경 같은 거에 놓고 쓸 거다 그러면 페이드 값을 좀 조절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를 줘서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이미지뿐만 아니라 XRF로 가져온 CAD 도면 이런 것도 동일하게 페이드 값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작업할 때 이걸 좀 참고해서 쓰시면 좋아요. CAD는 실제 크기로 그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요거를 그려놓고 나서라도 실제 크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릴 건데 크게는 3개를 그릴 겁니다. 3개. 3가지를 그릴 건데, 첫 번째로는 내 땅의 경계. 그러니까 이 내 땅의 경계를 벗어난 곳에다 건축물을 지으면 불법 되겠죠. 이게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될 수 있는 선 중에 대표적인 게 대지 경계선이에요. 남의 땅에다 지으면 안 되니까 내 땅의 경계는 분명히 그리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입니다. 도로. 아까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몇 미터 이상 붙어 있는 땅에만 건축물을 할 수 있습니다 였으니까 당연히 도로 부분도 그리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계할 때 그대로 살렸어야 되는 애들이 있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이쪽에 뭐 없애지 않고 내 설계에 활용해서 써야 되는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 있다, 이런 애들은 좀 그려주셔야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다 밀어버리고 할 거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뭔가 이렇게 배경으로서 있어야 되는 뭔가 자연적으로 예쁘게 생겨있는 뭔가 돌, 암석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내가 살려서 설계를 할 거다, 내 설계랑 일환으로 살렸을 거다, 그럼 요것도 좀 미리 그려 놓으셔야죠. 그런 게 있다면 표시해 놓는 게 좋다 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방위 같은 애들, 방위 이런 것도 좀 같이 표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3가지 정도를 기억해서 쓰시면 되니까 레이어를 나눠서 만드시면 돼요. 레이어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고, 기타 뭐 이렇게 그 다른 경계 같은 게 있으면 레이어 더 만들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법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할 게 아니고 법규 검토를 할 건데 임의로 좀 변경하고 할 겁니다. 이게 설계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튼 그러면 이제 대지 경계선을 이용해서 내 땅의 경계 먼저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면적에 의해서 크기를 키워서 썼었잖아요. 그럼 면적 계산이 용이한 폴리라인으로 그리면 더 좋겠죠. 폴리라인으로 여기도 땅의 경계입니다. 여기는 831번지 832번지니까 실제로는 2개의 부지로 그려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2개 땅을 다 쓸 거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 그리십시오.
뭐 매우 정확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외곽을 기준으로 매우 정확할 필요 없어요. 요거 이미지 따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틀려요. 어차피 틀리고 이거 뭐 수십 미터씩 할 건데 그 중에서 뭐 약간은 오차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땅의 경계 또 너무 대충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막 이만큼씩 확대해서 색상의 가운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멀리서 적당히 가운데쯤 되는 것 같다 싶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바꾸시고 도로 경계로 바꾸시고, 도로 경계선도 대지 경계하고 같긴 한데 나중에 도로만 따로 떼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로 떼낼 수 있기 때문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려주세요. 엔드포인트 맞춰서.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엔드포인트 맞춰서 그려주시고, 지금 여기는 실제로는 도로가 여기서 끝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맞춰서 저는 도로를 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은 끊어져 있지만 붙어 있는 거겠죠. 여기 있는 도로와 여기 있는 도로가 붙어 있는 걸 거니까 한 개의 도로로 인식하고, 여기까지, 요 아래까지는 할지 말지 모르겠어서 안 그릴 겁니다. 어차피 배치도 쓸 때 쓸 거면 요 정도만 딱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늘렸을 확률이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쓴다라고 봐도 도로는 한 요 정도까지만 저는 요렇게만 그려 놓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경계는 대지 경계하고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리세요. 나중에 레이어 분리하면 도로만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다시 한번 그려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색을 살짝 바꿔 놔 볼게요. 이렇게. 그 건축물을 지을 때 기본 조건은, 시험 같은 거 보실 분들을 위해서 기본 조건은 뭐냐면, 한 개의 필지로 구획된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의 필지는 381 대지 여기를 뜻해요. 근데 두 개 이상의 땅이 붙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땅을 하나의 땅으로 나중에 합칠 거예요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게 원래는 합친 다음에 한 땅이 되면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건데, 이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게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나 세 개의 땅을 동시에 써서 설계하는 게 가능해요. 대신에 나중에 그거를 하나의 지번으로 합칠 겁니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나중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 끝날 때, 건축물 지으면 이거 세 개 합쳐서 뭐 381 다시 뭐 381번지로 하나로 합칠 거예요 라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존 땅이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같이 좀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려 주셔야 될 수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별다른 거가 없으면, 별다른 특별한 뭐 구분선이나 경계선이 없으면 주변의 땅도 좀 보기 좋으라고 이 옆에도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의미로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대략 이렇게 좀 그려 놓을 겁니다. 멀리까지는 안 그려도 돼요. 왜냐면 이 옆에도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나중에 도로 만들겠네요. 보니까 도로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도로는 아니고 뭐 모르겠네요. 수변 공원이고 빈 땅이니까 그냥 계속 공원으로 쓸 것 같긴 한데 또 모릅니다. 또 근데 뭐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은 법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여튼 이렇게 됐으면 이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좀 그려주시고, 여기는 뭐 경계라고 보기는, 땅의 경계라고 보긴 그렇고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는 도시계획선이에요. 도시계획선. 나중에 뭔가 저 경계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요것만 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이 경계를 기준으로 뭔가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그냥 두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이제 그 지적의 경계, 옆 땅하고 우리 집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별다른 거 없으니까
방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쪽이 북쪽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위쪽이 북쪽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북쪽 마크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 두시고요. 북쪽 마크를 간단하게 표시해 주시고, 문자로 주변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게 여기다가 이제 값을 써 놓을게요. 문자로 높이 지정하고 831 대지라고 써주고, 옆으로 복사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쓰고 싶으면 쓰시고, 9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저는 쓸게요. 이거는 832 국어, 그 옆에는 도로네요. 833 도, 이렇게 써놓으면 요 땅은 도로였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경계도 그 소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원래는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 뒤쪽은 문화공원이네요. 요 뒤쪽은 문화공원. 그럼 요 뒤쪽에 문화공원, 요 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전개를 안 그렸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죠 뭐. 임야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실제 크기로 늘려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어느 방향으로 놓을까, 한 덩어리로 놓을까, 두 덩어리로 놓을까, 가로로 길게 할까, 세로로 길게 할까, 이제 이런 걸 연구하셔야 돼요.